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1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 우리 배나은 활동가가 몸이 안 좋다고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골골골골 하는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 건강한 겁니다. 아, 그렇긴 합니다. 네. 제가 언제 물론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 갑자기 그날 아침에 골골골골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식으로 휴가를 쓴 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 향후 한 1년 넘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산지. 지금 너무 거짓말을 하려니까 말이 막 다 향후 1년 넘었을 겁니다. 이것도 말이 비문천지야 지금. 제가 언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최근 1년간 그쵸?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월차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갑작스럽게 쓰는 이런 골골대는 상황이 제가 연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코는 고주망태 그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먼저 KBS MBC 정상화 관련된 소식을 듣는 돌마고 팟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돌마고 집회 저희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서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잘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되게 특이했던 점이 이날 MBC 본부 분들이 거리 선전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셨어요. 선전전이 끝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모이시느라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난주에는 MBC 분들이 이제 한쪽을 거의 차지해가지고 쭉 앉아 계시고 미리 좀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시민분들이 많이 안 오시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그 줄이 굉장히 뒤에까지 섰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빌딩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꽉 차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MBC 본부가 좀 늦게 오셔서 뒤에 서셔가지고 네네. 사실 시민분들만 따지면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왔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M 분들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왔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전히 많이 오시고 제가 서명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 민주동문회라고 우리들이 보통 많이 말하는 각 학교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어울려서 여기 오고 계세요. 지금 중대, 외대 그리고 한양대 분들이 이렇게 10분, 12분씩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그 민주동문회 소속 회원들끼리 돌마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안에 KBS, MBC 노동자들이 민주동문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면하지 못하고 많이들 놀러 온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지지해주러 그렇게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훈훈했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KBS 뮤직비디오 드디어 공개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수분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음향에서 공연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타도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저에게 신청해 주신 분이었는데 모비딕의 이시영 씨 먼저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이긴 하지만 그동안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무 신사적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굉장히 거친 음악을 하는 헤비메탈 밴드예요. 원래 5분이 헤비메탈 밴드인데 그렇게 또 우리 돌마고를 위해서 어쿠스틱으로 특별히 또 준비를 해주셨고 한 잔은 널 위해 한 잔은 날 위해 또 다른 한 잔은 떠난 친구 위해. 저는
그 헤비메탈 밴드라는 걸 어렴풋이 그냥 알고만 있어 그 음악을 잘 몰랐는데 네. 제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돌마고 때 우리 모비딕 이시영 선생님과 기타리스트가 한 분 더 오셨죠. 네네. 두 분의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네. 오늘 내가 하는 행사에 우리 회사가 하는 행사에 모비딕이라는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멋있다. 락커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락커라는 게 최고의 존칭이에요. 네, 격찬이에요. 격찬. 네, 거의 뭐 예수님급이죠. 근데 제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워낙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비딕 아니냐고 모비딕 안다고 이분들이 이런 데도 나와서 해주냐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세월호부터 지난해 탄핵국면까지 네. 굉장히 많은 집회에 무료로 네.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사회 참여형 네. 락커셨던 거고. 네. 저한테는 토요일 날 따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고생하셨고 개런티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문자 드린 거였는데 이제 어제 저희가 아주 소에게 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더 오히려 이제 미안했다라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노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을 달라. 정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민원연이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예,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아무튼 너무 이렇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마웠어요.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발언하시는 분들도 다 재미있었고 또 이제 MB 블랙리스트 특집이어서 우리 최승호 PD도 오시고. 제 생각에는 이 공범자들의 그 데스노트가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범자들의 이 라스트 씬을 장식하고 계시는 그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데스노트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아마 찬바람이 불기 전에 차가운 곳으로 가시게 되지 않을까. 등등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할 때마다 두근두근 울렁울렁 하는데 특히 이번에 양사의 아나운서분들이 듀엣으로 처음으로 더블 MC를 받잖아요. 근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아나운서 구역 중앙위원 오원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본부 아나운서 조합원 강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드렸다시피 돌마고가 지금 벌써 10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남녀 진행자 조합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역사적이네요. 그러니까 MBC와 KBS의 크로스. 예. 굉장히 훈훈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 주최 측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긴장이 됐는데 네. 역시 그 두 분도 역시 프로라서 네. 다르더라고요. 그 경험 없는 와중에서도 네. 다르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는 좋은 집회를 했고요. 저희가 추석이어서 오늘은 벌써 그러니까 웹지아보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많이 저녁에 불금 파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성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파이낸셜 빌딩에서 합니다. 그 자리가 나름 아늑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만 목요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 발언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돌마고닷컴에 들어오시면 시민 발언 신청하는 란으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시민 발언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양사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사태가 빨리 끝나야겠는데 또 이제 한 달에 1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파업. 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MBC 본부는 경영진을 향해서 대면 투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월요일 아침 대면 투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파업이 말씀하신 대로 3주차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달이 가까우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출근 시간 투쟁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물러나라 구호만 외치고 들여보냈는데 오늘은 잠깐 막았어요. 잠깐 진입을 막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그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이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네. 공개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임원들은 저희가 보통 오전 7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반 정도는 그 이전에 이미 출근을 했어요. 야, 정말 일찍 하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네. 일찍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전날 침소에 일찍 들어가시는지 어쩐지 굉장히 일찍 나오셨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지금 아니 저희 MBC 구성원 여러분들이 사실 그 경영진 출근할 때 이렇게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게 사실 파업 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데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그분들은 새벽 출근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늘 그런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예. 네, 다만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또 최기화 기획본부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당당하게 그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들어오셨고 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질문을 좀 던졌는데요. 네.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김현국 저희 위원장께서 대표로 질문을 했죠. 지금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그리고 세월호 메르스 국정농단 사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보도국장 본부장으로 일했는데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사실상 청와대나 국정원 지침 받은 게 맞냐. 받은 걸로 보인다. 예.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 행위를 했겠냐고 지난번에 최글로 감독 피의자 출석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럼 취임 후에 구로동 그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그 유배지에 기자 PD들 보낸 건 뭐냐 이런 것들 한 서너 가지를 물어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대답은 안 하고 직접 대답은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막아서니까 김장겸 사장이 지금 출근 저지하는 거냐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나름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신경질적인.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출근을 저지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사장님께 궁금한 점을 여쭙는 거다라고 정정을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초조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계속 그 자리에 버티실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알기로 민주당 문건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조급해요? 국정원에 나빠세요. 국정원 문건대로 하셨잖아요. 국정원 문건대로 하고 있잖아. 국정원에 나빠지시오. 김장겸 뭐가 민주당 뜻이야? 올해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하신 직후에도 김민욱, 김수진 기자, 이정식 PD, 이근행 PD 등 구로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발령하셨습니다. 이 발령행위 사장께서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보고 받으셨습니까? 답변 주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대답하고 들어가시고. 혼자 앉아서. 참 저희가 조합원들이 이제 막상 사장을 대면하니까 상당히 또 흥분도 되고 또 격해진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허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다시 그냥 특이한 상황은 없었고 다만 백종문 부사장은 이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에 왜냐하면 여기 보도국장이나 우리 문호철 보도국장이나 임원은 아니지만 보도국장이나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이런 분들도 좀 뵙고 싶었는데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8시 한 20분쯤에서 보도국으로 올라갔어요. 전 조합원이 오늘 나온. 그래서 보도국을 이제 가득 메우고 저희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위를 하지 않죠.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위원장이나 또 기자회장 이런 분들이 일부 발언을 하고 여기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 공간에서 보도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회사를 위한 게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해서 우리 파업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다만 이분들이 편집회의가 8시 반쯤 시작하는데 제대로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일부 부장들은 컴퓨터 모니터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조합원들이 앉아 있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 편집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는
이 대면투쟁 오늘 아침 소식을 듣고 재밌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착잡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보다가 또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 중에 또 이것도 너무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여수 MBC 심원택 사장이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네요. 예, 이게 노보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지난주 노보 MBC 노보에서 이제 나왔던 거였는데 그때 하도 소식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대충 봤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심각하고 아주 그러니까 발언도 문제지만은 아나운서들을 그 술자리로 불렀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도대체 어떤 짓들을 저지르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분이 공정방송 노조라고 저희 이제 예전 선임자 노조라고 했던 아주 고참들이 한 10여 분이 갖고 계신 만들고 계신 노조가 있어요. 이 노조입니다. 이른바 이제 두 번째 노조인데 여기 위원장도 하셨고요. 예전에. 그런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 파업 이후에 12년 파업 이후에 2580을 담당하는 시사 제작 부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보도를 막아서 거기에 항의하는 기자들이 이제 정직 받고 부당 전보되고 이러는데 혁혁하게 공을 세우신 분이고 참고로 당시에 그 국정원 보도 댓글 개입 사건 보도를 시도했던 분이 저희 지금 김현국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런 좀 악연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이후에 올해 이제 초에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면서 여수 MBC 사장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공공연하게 이런 발언들을 한 모양이에요. 그 작가들과 사장이 간담회를 갖는다고 작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 여수 MBC에서. 근데 사실 사장이 그 작가들을 굳이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5.18 얘기가 있었고요. 북한군이 개입한 게 팩트다.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밌게 읽었다. 아니 그거를 작가들 모아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글쎄 저는 그 의식 구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본인의 이런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억지로 듣게 상대적으로 이 작가분들은 또 신분이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고용 형태가 좀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사장이 간담회 하자 그러면은 안 온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어봤더니 이런 말씀 이순자 여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분을 하셔가지고 5.18 유족회나 이런 광주 쪽에 우리 그 5.18 피해자 관련 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오늘 항의 방문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항의를 하고 또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여수 MBC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상황은. 그래서 굉장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여수 MBC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장겸보다 심원택이 먼저 나갈 것 같다는 그 지역 분위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더욱이 일베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MBC 그것도 여수 지역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대놓고 했다는 거는 근데 진짜. 이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고 바로 이제 여수 MBC 사장으로 이제 승진해서 가신 걸 보면은 그런 같은 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수 MBC에서 지금 그 일만 사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사원들을 특히 여성 사원들을 노래방으로 불렀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노보에. 그 내용은 이제 간부들이 아마 심원택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일부 간부들이 이제 새로 입사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두 사람을 자기들이 회식하다가 노래방으로 불러가지고 좀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심원택 사장이 거기에다 대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죠. 뭐라고 한 겁니까?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윤리의식이나 가치관에
전혀 그 보편성과 거리가 먼 분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무슨 불미스러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부른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미치겠네요. 이게 회식을 예를 들어서 신입 아나운서들을 환영한다든지 그런 그럴싸한 명목이라도 갖고 같이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고 놀다가 그냥 부른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입사한 이 신분의 분들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우리 여수 MBC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수나 목포 이쪽이 그 세월호 보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보도를 열심히 해오신 지역사예요. 그래서 현 지역에서는 아주 열심히 싸워 오셨는데 이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에 여수 MBC 사장의 심원택, 또 목포 MBC가 그 김현종 직전 편성제작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유월항쟁 탄핵 다큐 이거 불방시키고 이러는데 또 주도를 하신 분이고 해서 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 핵심 인사들을 그쪽 벨트에 여수 일부러 그쪽에 목포, 확실히 장악을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의심이 된다 말씀이시죠. 그래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전의 이진숙 사장이나 춘천의 송재우 사장처럼 뚜렷한 이슈가 있고 당장은 그래서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만큼은 아주 뜨겁다고 그래요. 빨리 이런 사람들 몰아내야지. 지역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허유신 기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물론 KBS, MBC 경영진들이 전부 다 조금 부적절한 인사들이지만 특히 우리 MBC 쪽 사장님들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역자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김장겸을 자꾸 얘기하지만 진짜 청산해야 될 부역자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메롱 사장님부터 해서 특히 MBC에 참 개성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아무튼간에 이게요. 이게 이 MBC 상황이 장기간 동안 이 파행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고참급들은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연배가 어느 정도 되면 젊은 사원들보다. 근데 이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분들은 다 이제 이 체제를 떠나셨거든요. 늦게라도. 정말 이 남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재난이에요. 인력난이에요. 저쪽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조직에 중용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합니다. 빨리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들이 너무 심각해요, 수준이. 그래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박문진 MBC 사태에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박문진의 자료를 이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어떤 감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우리 박문진 그리고 MBC 사측의 입장은 어떤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방통위가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직원을 보내서 공문을 전달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내라 했는데 목록을 보니까 박문진 이사회 속기록, 회의록,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것도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그렇죠. 또 자체 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내밀한 자료들이죠. 지금 현 MBC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고. 근데 이제 벌써부터 그 이후에 이 자료들 제출하는 거를 시간을 끈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정기 이사회를 했고 박문진이 이제 추석 연휴 지나서 10월 11일에 다음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방통위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이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요지에 문자가 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이번 주 중에라도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전인 이번 주 중에라도 임시로 이사회를 열어서 자료 제출 거부 안건을 정식으로 올려서 그걸 아예 공식화 해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구 야권이사 3분이 여기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5명으로 개회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반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꼼수로 버티려는 의지가 엿보이고 또 MBC도 주말 사이에 그 메인 뉴스를 통해서 또 그랬죠. 이게 또 여기 보셨을 겁니다. 아마 모니터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일방적인 시각을 담은 리포트를 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지난 5년간의 MBC 경영자료 등 전례 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를 놓고 야당은 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초법적인 요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실은 이런 전례가 많지가 않아서 또 이게 법적으로 방문지법이 상당히 미비해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있죠. 정부 감독기관의 합법적인 검사 감독권이 발동이 돼도 이런 식으로 뭔가 꼼수를 쓰고 회피하려고 하고 하면은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방통위의 개입 이후에 사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예,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정수영 기자님, 저희 그 붉은 파티 할 때마다 얼굴을 뵙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 드려서 제가 참 아쉬워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목요일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 예. 자, 이번 주에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주입니까? KBS는? 네, 매주 이름을 붙이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파업에 돌입한 9월 4일 이후 첫 주에는 이제 고대영 사장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서 그때 이제 유산빌딩에서 셀프 감금 장면이라든지 또 평창에서 셀프 자동차 내 감금 뭐 이런 고대영 사장의 어떤 상남자 이미지가 사실은 허구였음을 만방에 폭로하는 그런 한 주였다면은 그 이듬 한 주를 보내고 둘째 주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목표를 한 주마다 정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 파업 때는 적폐 이사 타격 주간으로 잡고 뭐 이원일 이사라든지 뭐 강규형 이사, 김경민 이사 같은 KBS 몰락 책임에 있는 그 적폐 이사들의 그 생활 근거지에 찾아가서 1인 시위나 뭐 선전물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를 그렇게 보내고 셋째 주인 지난주는 식물사장 포위 주간 이런 이름을 붙여서 식물사장이 사실상 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됐다. 그리고 본관 6층을 꽁꽁 에워싸고 거기 숨어있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으니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굳히자. 뭐 이런 취지로 식물사장 포위 주간으로 한 주를 보냈고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번 한 주는 고대영 퇴진 예약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약을 하실까요, 과연? 예, 퇴진을 뭐 이번 주 당장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뭐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고 가죠. 그렇군요. 즐거운 고대영 퇴진을 예약하는 주간으로서 추석 때 뭐 어디 많은 연휴 기간 길어서 어디 지방에 놀러 가신다든지 그런 것도 예약을 하듯이 저희는 추석을 앞두고 즐겁게 고대영 퇴진을 예약하는 주간으로 한 주를 꾸며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고 사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도록 전방위 압박 그동안 해왔지만 더 부강할 예정이고 또 아울러 고 사장 해임 재청 권한이 있죠. 이사회를 해체를 하고 KBS 몰락 책임이 있는 적폐 이사들 퇴진 요구 투쟁도 병행해갈 예정입니다. 그 이제 또 우리 지난주 식물사장 포위 주간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6층을 완전히 그 철문으로 봉쇄를 해서 소방법 위반 지금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 영등포 소방서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한 끝에 아직 이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뭐 관련자들로부터 전달받기로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원상복구 행정명령 그걸 아마 오늘 내릴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영 사장이 감금을 저지르고 말이죠. 소방법이나 위반하고 이건 좀 세상의 그 사이즈에 맞지 않는 수준 이하의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사장이라면 방송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사이즈의 불법이라면 그나마 그 어떤 지위에 걸맞는 불법이라 수 있겠는데 소방법을 위반하고 말이죠. 감금죄 위반하고 이런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소방법 위반 부분은
원만하게 잘 시정 조치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런 소방 당국의 시정, 행정 명령 조치 나오더라도 원상복구 안 하려고 그렇게 내부 입장을 정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전해 듣고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명령을 계속 어기면은 벌금이 계속 떨어질 텐데 아마. 그러니까 벌금은 뭐 바로 내야 되는 거고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그다음 조치는 형사처벌이라고.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감금당하고 싶은가 보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재영 사장의 소방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조합원들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렇게 유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철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KBS 본부에서 공개한 파업송 뮤직비디오가 역시 지금 계속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PD니 이정일 PD가 특히 아주 지금 팬입니다. 중독이 됐다고 합니다. 가사를 너무 잘 바꾸셨다고. 하나보단 둘이서 동시에 퇴진해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전하고 싶어요. 퇴진을 오늘부터 우리는 이노 퇴진을 오늘부터 우리는 저 바람에 적배를 모두 다 쓸어보낼게. 그만둬 공영방송 망치는 짓을. 제작 비화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저희 라디오 구역, 라디오 PD들이죠. 라디오 PD들 중에서도 이제 올해 입사한 가장 막내 기수에 해당하는 라디오 PD들 남녀 혼성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를 본따서 사람 친구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라디오 PD들이 이제 멤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여자친구의 히트곡 오늘부터 우리는을 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개사를 해서 이분들이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노래를 예능 구역의 예능 PD들이 그리고 드라마 구역의 드라마 PD들이 그리고 촬영 기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구역의 다른 직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데요.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당연히 이제 사람 친구 멤버들의 앙증맞은 율동과 약간 오버스러운 소울 창법들이 선보인 것과 동시에 저희 요즘 조합원들 사이에 인기가 나쁘지 않은 송재호 위원장, 남경태 부위원장 두 분이 또 강렬한 망가지는 모습을 보자고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중간에 눈을 평소에 그런 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 형성한다라든지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연인의 모습을 연출한다든지 하여튼 조합원들이 보고 폭폭절도한 그런 장면들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파업 기간 중 내내 조합원들의 어떤 흥미와 좀 기운을 나게 하는 그런 파업송으로 여러 번 불려질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오태훈 부위원장님은 역시 아나운서시라 그런지 우리 성재호 위원장님보다는 연기력이 낮더라고요. 좀 낮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KBS 본부는 지금 매일 파업하시면서 사내 집회하면서 지역과 이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파업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연결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경남 지부이고요. 경남 지부는 KBS 창원방송 중국에 이제 지부가 있고 또 진주국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경상남도 지역의 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상남도 지부가 연결을 해서 경남 지역이 또 뭔가 한방을 보여줄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중국들을 매일 연결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자꾸 스케일이 커지고 내용이 강해져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일이 커지려고 하나 그게 제주가 말 타서 그래요. 제주가 좀 강했습니다. 사상 처음 승마 파업을 보여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다들 경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는
그 광주 전남 지부를 연결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답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광주에 있는 KBS 광주 총국 전체를 그 파업을 지지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수막으로 그렇군요. 아예 인간띠처럼 전체를 다 에워싸버렸거든요. 보는 조합원들이 깜짝 놀랐고요. 역시 광주는 다르구나. 민주화의 성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최근에 파업 방해 목적으로 그 지역국 순천국이죠. 순천방송국장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던 박영환 광주 총국장을 상대로 한 출근길 항의 피켓팅과 이제 사퇴 요구 모습도 세련된 뉴스 영상처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한 편의 시사 다큐를 보듯이 짧지만 강렬한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총국의 민주화의 성지다운 강력한 투쟁 의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그 고발 의식이 돋보이는 그런 짧은 시사 다큐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조합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공개가 된 건가요? 저희 시민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 KBS 새노조를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조합 홈페이지에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죠? 박영환 총국장이 그 택시 기사한테 들킨 분이잖아요, 그죠? 네, 대리운전 기사의 제보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처신이 드러났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도 참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아무튼간에 광주가 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계신 모습 잘 들었고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소개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시에 그 조합원 총회가 파업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내일은 오전 10시 반에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뭐 저희만의 기자회견은 아니고 언론노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인데요. 그 KBS와 MBC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특정 인사를 찍어내기 식으로 배제한 이런 상황들이 적혀있는 문건이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그 온전한 내용, 원본을 피해 당사자인 KBS, MBC의 노동조합 등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상을 담고 있는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그 추악한 방송장악의 민낯을 빨리 알려지게 해라. 그래서 더 이상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고대영, 김장겸 체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이제 화요일 날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화요일에는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고대영 사장이 사실 출신 대학교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이거든요. 근데 외국어대학교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이 됐던 바가 있는데 이번 화요일 날 한국외대 학생회 몇 군데 단과대 학생 회장들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는데 고대영 퇴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졸업생인 선배인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이런 취지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저희 조합원들이 안산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에 찾아가서 유족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파업을 통해서 어떤 방송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27일 오후 6시에는 한양대에서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8일 목요일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역시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저희 파업의 이유와 상황 그리고 앞으로 파업 승리 이후 만들어갈 방송의 모습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선전전을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갑자기 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우리 그 기행으로 참 많은 분들께 웃음을 주신 강규영 이사는 그 이후에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조합원들이 명지대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가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전처럼 그렇게 기행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본인도 약간 느끼신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이번 파업에 뜻하지 않은 최대 스타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덩달아서 이거 기행을 당하셨 1인 시위하다 기행을 당하셨던 우리 조합원 분도 그분이 라디오 PD였나요? 네, 라디오 PD. 그분도 덩달아 화제가 됐어요. 그 증언하시는 영상이 덩달아 조회수가 높아져가지고 아무튼간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소식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KBS 본부는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돼서 참 기대가 큽니다. 저희 내일도 또 연결해서 재미있는 소식 또 즐거운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예, 오늘도 KBS MBC에서는 정말 황당한 나쁜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좋은 그 노조원들의 열심히 하는 활동은 이어지고 있고요. 추석 전에 뭐가 끝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사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컸는데 벌써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되게 지치고요.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이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인데 보너스도 못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100%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파업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제 뭐 남의 일은 또 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파업에 동참해 준 이런 큰 아무튼 그 역대 최고의 파업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더 길어지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시민들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 기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석 기간에 우리가 집회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노조원들도 다 그 추석 연휴를 그냥 즐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안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가 페이스북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본인의 어떤 인터넷 이런 놀이는 오히려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때 좀 응원의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 좋은 글이나 이런 거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동안 바쁘셔서 못 읽었던 KM 소식들 또 저희 돌마고다케 이런 것들도 시간 많이 나실 때 많이 읽어주고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예, 오늘 배나은 씨 대신에 제가 그렇게 맛있게는 못하는데 배나은 활동가가 써준 2개의 보고서를 엑기스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광진 서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광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 댓글 공작 문건에다가 친필 서명을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공개됐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군도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그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보고서 문건의 존재만 나와도 참 황당한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딱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 내용이 또 현재 나온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방송사가 너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SBS는 자사가 이것을 댓글 공작 관련 이슈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JTBC 이외에 다른 방송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JTBC는 이렇게 김관진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사인한 것을 이렇게 크게 부각해가지고 장관 시절. 이것을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보도하지 않은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이 5개 방송사는
보도는 그러니까 이날 무슨 도대체 보도를 했을까? 이 중요한 걸 보도를 안 네, 했고. 네. 이날 무슨 21일이었거든요. 이날 도대체 무슨 보도를 했을까를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액의 술값을 뜯어낸 업주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5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개발이라고 오타가 났네. 그리고 KBS와 MBN은요. 북한의 김정은이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고요. 도대체 뭐야 이게? 북한 김정은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보도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용수 기자가 분석합니다. 사과농장 방문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노림수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말던 북한 김정은은 여유롭게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사과 풍년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보란듯이 한가롭게 과수원을 방문한 겁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쌓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종북 방송이에요. 종북 방송. 김정은의 사생팬도 아니고 말이에요. 특히 KBS는 예전에 그 MBC 김정은 눈썹 보도 아시죠? 네, 그 화제. KBS, MBC가 아무튼 간에 김정은 팬입니다. 팬. 종북 방송이지 거의. 그리고 MBC는 추석 차례상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를 보도했대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채널A는 개그맨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는 걸 보도를 했답니다.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 웃기죠. 자, 이런 황당한 보도들로 시간을 때우다가 정작 김광진 보도는 보도하지 않았다는 김관진 보도는 우리 김광진 전 의원과 헷갈리시면 됩니다. 네. 김일성 대학 나왔다고 자꾸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조선은 또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별도의 보도가 또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청주의 한 하천 뚝에서 이제 여성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이 관련된 소식이 19일날 보도가 됐었거든요. TV조선의 제목이 하천뚝에서 20대 여성 알몸 시신입니다. 그리고 MBN도 하천서 나체 시신이라는 19일 보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알몸, 나체 이런 말을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 알몸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꼭 굳이 밝혀야 되는가? 리포트에서도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다. 라고 2번을 얘기를 했대요. TV조선은. 그리고 그러니까 MBN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판에서 내보낼 때도 청주 하천서 나체 여성 시신 발견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그렇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JTBC와 채널A가 이걸 보도했는데 채널A는 험담에서 들깨밭 살해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죠. JTBC는 내 험담에서 청주 여성 살해범 자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는 식으로 20대 여성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선정적이잖아.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클수를 높이기 위한 상술입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이 계속 나와요. 모든 보도에서 그러니까 TV조선, MBN, 채널A, JTBC 모두 제목에서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 무슨 심의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험담해서라는 그
범죄 용의자의 주장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옮기는 것이 과연 범죄 보도에서 필요한가와 적절한가 두 가지가 다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하죠. 이거 피의자의 용의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 동기를 주로 이렇게 부각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전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흔히 나오는데 여성이 너무 예뻐서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라는 등의 그 용의자의 동기를 그러니까 기사화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고 제목도 아예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건 성폭행 보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험담하고 다녀서 이게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험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용의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용의자가 이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 험담했다고 죽여도 되나? 이 메시지를 주려고 대부분의 보도들이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쁜 여자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적절한 보도 태도는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런 보도를 계속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범죄보다 저런 식으로 나와요. 용의자의 주장. 물론 이제 그런 동기가 말도 안 된다. 이 용의자의 어떤 악의를 부각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해명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여자는 남 험담하고 다니다가 죽었구나. 네. 이번 살해범의 동기는 여자가 험담을 했기 때문이니까 이유가 있구나. 동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죠.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험담이 살해의 동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네. 왜 험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용의자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게 돼버린다고. 용의자 입장에서. 용의자 입장에서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해범인 자기를 험담해서 사람을 죽였구나. 나쁜 놈.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애초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요. 조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제되지 않은 용의자의 주장을 항상 용의자는 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기잖아요. 뭐 실수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특히 이런 범죄 동기를 발언하는 것을 아직 수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언론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2차 가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살해범의 동기, 살해범에게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뉴스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죠.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은요. TV조선과 MBN이 그 마약 범죄를 소재로 삼은 보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마약을 너무 자세히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도가 이제 TV조선이 주로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MBN에서 이제 한술 더 뜨는 보도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MBN 보도는 좀 얘네 심각하다. MBN 보도는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요. 마약 제조하는 집에서 마약 제조하는 클릭 몇 번 만에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21일 보도인데요. MBN은 마약의 은어를 자료하면서 기자 멘트를 통해서 모두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누군가 흰 가루를 꺼내 유리통 안에 넣고 끓이더니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뿜어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흰 마약 가루를 끓이는 장면과 함께 SNS 계정이 표시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판다는 사람들이 판매 루트를 알려주는 홍보 게시물,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MBN은 판매자는 비로소 필로폰을 0.5g에 몇만 원, 이 금액도 얘기하고요. 1g에 몇만 원을 판다고 거래를 제시합니다. 라고 기자가 말하고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죠. 기본이야. 거래 방식은 돈과 물건을 각각 다른 곳에 놓은 뒤 서로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거래 방식을 알려주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MBN이 TV조선의 질세라 아무튼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TV조선 채널의 MBN이 뉴스도 이렇지만은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채널 A 같은 경우에 이거 아마 정관용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정관용 시사자키에서 아마 처장님께서 짧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마약 거래,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 아들 때문에 불거진 이 마약 범죄의 실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그 사람이 네. 그 마약계에서 쓰이는 그 은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휴대폰 이거 자막 계속 나가는 거 아시죠? 휴대폰에서 이렇게 글씨 써놓으면은 이렇게 문구가 계속 네네, 나가는 거. 예.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틀어놓고 앞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가 방송하듯이 유튜버가 그래놓고 마약을 막 제조해요. 채널 A가 그거를 3분 동안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패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 동안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은어가 계속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하는 영상이 3분 내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MBN 뉴스랑 거의 비슷해요. 대담하면서 뭐 몇 그램이 얼마다 이게 계속 자막으로 또 나가. 네네. 큼지막하게 자막으로 해서 이런 지금 방송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진짜 여기 그때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김성환 평론가 이 이야기 이것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 채널 A의 뉴스 특급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속해서 저 유튜브에 마약 제조 영상을 보여준 게 이제 채널 A의 뉴스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황당한 발언도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필로폰, 대마초, 엑스터시 이런 게 가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게 막 대문짝만한 자막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패널 중에 한 명은 김성환 평론가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엑스터시는 나이트클럽에서 유통이 많이 돼서 가격이 높지 않다.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엑스터시가 뭐 그램당 얼마인지 엑스터시는 이게 또 나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엑스터시는 그램당이 아니라 정당 얼마래요. 알약. 이게 얼마고 이게 싸다.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두 분 중에? 전 처음 들어요. 이거 누가 많이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유통이 많이 된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마약 관련된 보도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 북한 성노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뭐라 그래야 되나? 나은 씨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게 비판을 할까? 저한테 자꾸 심의 규정을 물어봤는데 사실 적용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제목이 10대 여학생 성노예로 차출이라는 보도였는데요. TV조선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이 학교에 찾아와 예쁘고 다리가 일자로 뻗은 학생들을 데려갔다면서 수백 곳에 달하는 김정은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 여학생들은 김정은과 잠자리를 해야 하지만 실수할 경우 사라진다는 겁니다. 등의 탈북자의 증언과 음란 영상물 제작 혐의로 모란본 악단 단원들이 처형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처형되는 장면을 말하는 게 되게 좀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이게 여자분이 임희연이라는 탈북자가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대공포를 쏴서 이제 처형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대로 알려드리진 않는데 보도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처형을 되게 참혹하게 한다라는 식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은 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만 벌어지면 우리 옛날에 장성택 처형이었나요? 뭐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뭘 한다 어떻게 한다 막 되게 자세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IS 관련된 처형 문제나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처형 보도들이 이제 우리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형이나 특히 이제 그 사형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처형이나 사형이나 뭐 아무튼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방송이라는 게, 특히 이 뉴스라는 게 어린이들도 되게 많이 보고요. 어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임신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잔인한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지금 이 보도는 잠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장면은 어린이가 있다면, 또는 그런 제가 아까 말한 뭐 임산부나 또 노인들은 특히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시지 말라라고 앵커가 먼저 말을 하고 그걸 전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누구를 처형을 한 장면을 내보내고 나서 그 교수형으로 처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을 이제 아랍 쪽의 사람을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을 처형하고 나서 그 유사한 모방 범죄라고 해야 되나 모방 자살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아무튼 이 폭력 장면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폭력은 가상의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격이 덜하대요. 근데 보도나 시사에서 보여주는 폭력은 말하는 폭력 이것은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해서 이게 받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 지금 이제 너무 세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려서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기능 애초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충격적이고 지나치게 잔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도에서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조치를 먼저 취하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김정은 성노예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입증할 수 없는 보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도대체. 김정은과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도하려면.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한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처형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SNS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제 참상을 막 알리기 위해서 일제 처형 장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방송에도 해도 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송은 매체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SNS하고 내가 얼마든지 더 잔인한 거 흔한데 왜 방송만 못하게 그렇게 다 가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방송이라는 매체 그리고 저녁종합뉴스는 정말 어린이들도 3-4살 난 애들도 엄마랑 같이 볼 수 있는 매체이고 가족 시청 시간대라는 점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빼고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내일은 나은 씨도 오고 좀 더 나은 내용으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